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라는 초의 통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은 크림반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을 인정하고 무기를 버리고 떠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이 증폭된 여파로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3.4% 급락했고 프랑스 증시도 2.7% 내렸습니다. 영국 증시도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250포인트 하락했던 다우지수는 0.95% 내린 16,166.88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72% 내린 4,277.3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하락한 1,845.7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전망을 상회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52와 직전월 51.3을 상회하는 수치로 제조업이 한파의 영향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혹한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0.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제조업이 예상보다 개선돼 유로존 경제 개선이 꾸준함을 시사했습니다. 마켓은 유로존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54보다는 하락했지만 속보치인 53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는 3월 첫 거래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5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또 결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한 달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으로 내렸습니다. 사실 이날 발표된 제조업과 건설 지출 등 지표 호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2월의 ISM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또한 마켓의 2월 제조업 PMI도 근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런 지표 호조를 상쇄했으며 또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를 비교적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증시 대비책 단단하게 세워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러시아 증시는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단연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미국의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크게 끌어낼 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10% 넘게 급락했더라고요. 그렇죠. 루블화도 1.6%. 예. 하루의 외환시장 변동이 이 정도면 네.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겠습니다. 비교적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증시가 조금 내연성을 좀 가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역시 좀 유럽 증시가 오늘 좋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환시장, 현재 상품시장, 그 다음에 유가나 여러 안전자산 선호심리 이런 부분이 아주 복합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로서는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 향후 나타나는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변수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아주 크게 현재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현재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아주 급격하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G7이나 EU,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경제 제재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아주 오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도 현재 시장에서는 잠재적 리스크로 현재 보고 있고요.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은 뉴욕타임즈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의 그 제목이 나와 있죠. 그 시장이 현재 출렁거리고 뒤로 후퇴하는 국면인데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그 내용이 그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모스크바 외곽에 현재 시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스크바도 현재 루블화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시민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면 외쪽 왼쪽에 루블화의 현재 가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오늘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1.6%가 하락한 달러당 36.45루블에 거래가 됐고요. 앵커께서 현재 지적하신 대로 러시아 증시 RTS 지수가 12%가 빠졌고 마이섹스 증시는 11%가 빠지는 등 10% 넘게 현재 폭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제부로 기준금리를 150bp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5에서 7%로 임시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러시아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료 화면은 CNN 머니 화면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그 세계 경제에 우크라이나의 현재 사태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5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유럽과 러시아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sanction on Russi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른 러시아 경제가 출렁거릴 수 있는,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이런 복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European and World Trade could be impacted, 이렇게 썼습니다. EU와 전 세계의 무역 기조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그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가 isn't only fragile emerging market, 이렇게 썼습니다. 단순히 이 깨지기 쉬운 그 현재로서는 좀 취약한 이 이머징 국가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국지적인 이런 영향력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러면서 오늘 이 우크라이나와 연계된 인근에 있는 그 현재 헝가리나 폴란드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헝가리 증시는 3.5%나 빠졌고요. 폴란드의 위그 지수는 5% 이상 현재 내려간 수치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그 곡창지대로 밀과 옥수수의 생산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면서 곡물 가격에도 이 영향이 미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최대 곡물 수입국이죠. 이집트, 그 다음에 튀니지의 첨가물 그 청년의 분신 사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튀니지, 이집트, 필리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부분이 곡물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다른 인접국의 또 경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 뉴욕 증시도 유럽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비교적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워렌 버핏이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그나마 좀 플러스를 지켜냈는데요. 예. 이제 길게 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예.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은 그리 적절한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반응은 그리 좋지는 못했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자료 화면은 이 내용을 보도한 마켓워치의 화면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버핏 해가지고 버핏 회장이 그 얘기한 부분입니다. Wouldn't sell share on Ukraine news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은 일시적인 현재 충격으로 버핏 회장은 보고 있고 이것이 주식을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동요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는 이런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외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 리플이라는 단어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잠물결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도 옷이 모두 젖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잠물결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일부 군대가 현재 진입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나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폭풍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가 의도하지 않은 이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분쟁의 기미나 소요 사태 이런 부분을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제 은행들이나 여기에 이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의 주가를 좀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은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베르뱅크나 VTB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주민 그 역사를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상들이 러시아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서 은행의 영업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유지하는 이런 내용으로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러시아의 스베르뱅크는 주가가 15%나 폭락을 했고 이탈리아도 유니크레딧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4.1% 폭락하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ISM 제조업 지표라든가 아니면 마켓의 2월 제조업 PMI가 사실 좋았습니다. 이런 지표 호조에 오늘 뉴욕 증시가 최고가 행진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뉴욕 증시도 비교적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단 말이죠. 그렇죠. 유럽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원유가 들어오고 가스도 이제 일부를 가져다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유럽의 이 영향이 결국에는 이제 뉴욕 증시까지 좀 옮겨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그나마 뉴욕 증시가 마이너스 1% 이상으로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가 0.94% 오늘 내려갔습니다. 16,168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72%가 내려갔습니다. 4,277. S&P 500 지수도 0.74% 비슷한 낙차가 있었습니다. 18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안전자산 피난처로 금 수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가 가격이 강세가 나오고 있고 독일의 국채인 분트, 그다음에 유가는 덩달아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오늘 뉴욕 상품 시장에서 2.8% 오르는 등 이런 불안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지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주가나 지수의 영향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레이파이젠 은행입니다. 이 은행 주가가 오늘 새벽에 7.9%가 내려갔고요. 오스트리아 지수는 ATX 지수가 3.48%가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체는 프랑스의 르노입니다. 프랑스의 르노가 5%가량 떨어졌고요. 러시아 가즈프롬도 EU 쪽의 천연가스 공급이 제재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4.5% 폭락하는 등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사태 기미 이런 부분이 여전히 복병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지표 호조는 뉴욕 증시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지표 호조 2월 ISM 제조업 지표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혹한의 영향에서 다소 제조업이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역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거는 소비 부분하고요. 제조업 지수보다는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까지 수치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지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소비 지출 1월 수치가 0.4% 오른 수치로 일단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는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2월 소비 지출은 하향 수정이 됐는데요.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보다는 1월 혹한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ISM 제조업 지수는 53.2로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현재 마켓이 발표했던 제조업 PMI도 좋은 수치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지수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1월 소비 지출에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역시 서비스 부분의 그 세부 지표가 0.9%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 화면은 로이터의 자료 화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US Consumer Spending Rise Boosted by Jump in Services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세부 지표로 서비스 지표가 이제 끌고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개인 소비 증가율은 0.3%,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 인덱스는 0.1%, 여전히 개걸음 수치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소비 지출이 혹한해도 1월 수치가 잘 나왔다는 점, 이번 주말에 발표될 2월 고용 지표에 비교적 연준이 조금 더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지표 호조가 또 고용 지표 개선에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라기 총재가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 그 가장 많이 빠진 증시가 오늘 그 새벽에 독일 증시였거든요. 3% 이상 빠졌습니다. 다른 지수보다도 3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 도입 비중이 35%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수입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제재가 들어가서 이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대체 수요를 고르는 게 쉽지 않다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드라기 총재 얘기를 하다가 독일 증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달 6일, 이번 주 있죠.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EU 그
현재 유럽의회 통화정책위원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연설이 있었는데요.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속보치 0.8%로 1월과 현재 동일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이번 발언을 보면 이번 주 있을 금리 결정에 금리를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심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미 경제 채널 CNBC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way below target, 역시 인플레이션 수치가 여전히 낮은 수치, 현재 2% 타겟을 가져가고 있죠. 여전히 낮은 수치고 risk becoming entrenched, entrenchéd는 잘 현재 방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리스크는 현재 제어 추세에 현재로서는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로이터의 선론을 봐도 주요 최근 로이터의 전문가들은 이번 달을 금통위에서 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현재 봤고, 불태화 정책을 중지하거나 마이너스 예금금리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꺼내기가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ECB의 담대한 드라기 총재의 이런 행보는 다소 조금은 시장에서 기대가 떨어진 이런 모습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드라기 총재 어떤 발언과 또 정책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된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미칠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크렘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정유주의 동반 약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주들이 급락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단연 핫 이슈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를 크게 끌어내린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컸습니다. 어제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했더라고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함께 냉각을 시키면서 어제 1960선에 좀 머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것은 단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러시아 이런 군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좀 루블화의 가치가 좀 급락을 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 심리를 자극을 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그 코스피의 좀 매수한 물량에 비해서는 어제 좀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좀 적은 매도 물량을 좀 내놨기 때문에 조금 그 코스피의 조정은 좀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매수한 금액이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코스피는 일단은 단기간의 조정으로 좀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좀 상황이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더 이상 좀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전쟁이라든지 정권 교체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좀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도 지수에는 좀 상당히 좀 영향이 제한적으로 좀 작용이 되어 왔었고요. 안전자산과 같은 이런 금값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민감하게 반응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러시아가 전쟁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그 타협책을 좀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워낙에 좀 원자재 수출이 많은 국가인 만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은 크게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러시아를 좀 압박을 하는 만큼 조만간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정 같은 게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 국면에 다가서면은 주가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준경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정유주의 동반 약세도 단기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좀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네. 함께 좀 작용이 되었죠. 과거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러시아를 좀 상당히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유가 하락이라는 수단을 상당히 좀 자주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상승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반납을 하면서 어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마진이 그 약화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함께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파라자일렌, 그 PX라고 불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지만은 이마저도 지금 설비 급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급 과잉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유주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좀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좀 지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글로벌적인 좀 악재도 앞으로 전망에 좀 불투명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가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은 있겠지만은 SOE라든지 GS 이런 대형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주가가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OE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저가를 연속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정유주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대형주일수록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통신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투자 심리가 함께 좀 작용이 되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신규 고객을 좀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런 전망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크게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사들은 이제 한 사당 이제 45일간의 좀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좀 반등이 나서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경쟁 문제 같은 게 사실 통신주에도 좀 여러 번 좀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이 되었었고요. 통신주가 전통적인 내수주이긴 하지만은 다른 음식료와 같은 다른 내수주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가는 좀 더 급락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좀 보유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영업 정지가 되면은 이제 통신사들 이제 그 광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도 좀 절감한다는 것을 일단 중기적으로는 좀 호재라고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런 비용 부분을 위해서 작년 4분기라든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감이 워낙에 좀 하향 조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2분기 정도의 통신주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신규 매수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더 보수적인 좀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 굳이 좀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통신주의 대형주라고 할 수는 SK텔레콤 정도를 좀 관심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때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와 또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김준경 연구원께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시적인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 큰 영향은 없을까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의 좀 매수세 주목을 하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장세에서 그런 실적 위주의 개별 장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좀 매수세로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겨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기간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중수용자 좀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상당히 시장에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960선 이런 박스권에 좀 갇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모색할 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에 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나 그런 확신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외 이슈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 경기 방어주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죠. 중국 양해라든지 그런 22의 통화정책 회의 이런 주요 이벤트로 인해서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전략을 짜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건자재주와 은행주 한번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주 같은 경우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기업 대출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하면서 서서히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눌림 몫이 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건자재주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고 있고 각 회사마다 특화된 상품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과 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런 동력을 함께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자재주와 또 은행주 중에서 김진경 의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영화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민영화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주가에도 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급등보다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건자재주 같은 경우 제가 한솔 홈데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12 발행의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밀린 모습 보였는데 이 12 발행의 이유가 신사업을 위해서 조금 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무적으로도 좀 실적으로 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한솔홈데코에서 강화마루를 조금 내놓으면서 이러한 매출이 꾸준히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모델링의 그 수지 증축이 좀 허용이 된 만큼 앞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22와 또 중국의 양회 큰 이벤트에 집중을 해보면서 오늘 장에서는 은행주와 건자재주, 우리금융과 한솔홈데코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단연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군사 점령하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이 반발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고 특히 러시아 증시가 12% 급락하면서 5년 내 최대 낙폭을 보였더라고요. 이렇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사수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크림반도
뿐만 아니라 사실 러시아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에서는 시리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터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하고 관련이 있죠. 이게 사실은 그 러시아로서는 수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원자재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지키고자 하는 푸틴의 도박으로 보시면 맞는데요. 오판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세적 흐름으로 본다면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유로존에 약 30년 정도를 푸틴이 계속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어떤 천연가스를 가지고 공급 중단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유로존을 접근한다면 유로존에서 자기들의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유로존은 이 천연가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대체를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산 셰일가스가 굉장히 쌉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러시아로서는 오히려 더 공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푸틴이 군사적 충돌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이제 군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푸틴 입장으로서는 더 공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푸틴은 아마도 대화로서 마무리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갈 걸 알았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일부 공항을 봉쇄하는 작업을 한 것도 아마도 선점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무력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이렇게 하면 3차 대전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그 러시아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치에도 약 한 5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올림픽도 유치하고 하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죠. 특히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어저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루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거기다가 러시아장이 약 11.6% 정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왜 폭락을 했을까요? 외국인 자본이 두려우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결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결국 금융을 개방했던 어떤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푸틴은 도박을 했지만 그 도박이 내국에서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군사력 힘을 쓰는 데 있어서 푸틴이 상원에서 약 166명 중에서 90명만 지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반대 의견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푸틴이 정치적인 어떤 힘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본다면 푸틴이 계속해서 전쟁 쪽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서는 단기적인 싸움으로 끝날 것이다. 푸틴도 얻을 걸 얻고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얻을 걸 얻는 그런 정도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다만 푸틴의 도박이 결국에서 푸틴은 어디로 쓸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향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푸틴의 도박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크게 번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의 자원 전쟁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3% 급락을 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운 인접비에 있는 국가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정말 푸틴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의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덜 빠졌죠. 네. 0.9%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게 시관에서 그 S&P 선물이 0.8% 정도 빠졌었으니까 결국 빠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맞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보시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오히려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폭락은 아마 하루 이틀짜리였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됐다면 미국도 대폭락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도 이것이 3차 대전으로 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또 장기간으로 끌고 가서 푸틴이 얻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다가 투자해놓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가 자금이 다 동결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 정치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장기간 가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증시의 폭락은 단기적일 것이다. 미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파 폭설에도 2월 ISM 제조지수를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묻혔던 이제 미국의 또 지표 호조들, 특히 ISM 제조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한파의 영향을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1월에 발표된 지표들이 한파의 영향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파를 벗어났다? 사실은 그 얘기는요, 2월 초에 나온 지표가 맞는 거죠. 지금 뭐 3월인데 한파를 벗어났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소프트 패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지표의 움직임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맞고요. 한파나 폭설이다, 이거는 사실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너무 장기간 뒤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냥 바로 한파가 있으려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벗어나는 모습이라, 이런 모습이 맞는 거죠. 사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다가 이제서야 한파를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그 한파 때 어려웠었던 시장 상황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FRB 의원들도 소프트 패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로 인해서 정말 지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자네 델런도 면밀히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일면으로는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두 주 더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표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준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FOMC 회의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지표가 호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FOMC 회의에서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 또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아마 관망조 분위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지표가 사라져나가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반증으로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표 호조는 한파 때 어려웠던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봐야겠군요. 세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의 신임 총재 내정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신임 총재 내정자에 대해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만큼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정부와 유연한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잘 협력할 것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개혁에도 조금 더 탄력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가 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주열이라는 분은 이제 한은 출신이죠. 부총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한은의 속성, 독립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또 과거에 그 한은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주열 내정자에 대해서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공조를 잘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성태 그 한은 총재가 있을 때도
하는 독립 때문에 그 기재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조율을 한 사람이 이주열 내정자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상당히 그 시장에는 반응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가 지난주에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맞춘 통화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물가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냐의 싸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냐면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요. 디플레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아시겠지만 인플레는 아닌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 쪽으로 본다면 결국은 통화 완화책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부와의 보조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연초에 정말 장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주열 내정자에 대한 우리가 이런 객관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아웃라인을 제공하는지 이거를 우리는 좀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정한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정부와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나쁜 쪽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이주열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진 상황이네요. 이사님, 비교적 단단하게 버틴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을지, 오늘 아니면 보수적으로 좀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푸틴이 행동으로 보여줄지는 사실 저도 놀랬거든요. 주말에 나타난 상황이라서. 아마 그게 일단은 일촉즉발 사태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한테, 러시아 해군이 새벽 5시까지 항복을 해라, 이런 루머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푸틴한테 얻을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대화로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어저께 메르켈 총리가 푸틴한테 전화로 중재기구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인 것 같고 이 과도한 걸 이용해서 누군가의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성 재료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천연가스 수출이 막힙니다. 오히려 미국의 셰일가스, 값싼 셰일가스가 유로존의 에너지원으로 등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는 조금만 지정학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부분을 얻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지만 있는 게 더 커서 러시아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아마 그거를 이번 주식시장이라든가 루브라의 어떤 약세를 통해서 확인했을 거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대안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장도 오히려 시장에 잘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한은 총재가 내정됐죠. 그 영향 상당히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방어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4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